네, 9월의 첫 거래일에 어둠을 뚫고 오늘 장에서는 양지수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8% 강세고요. 코스닥 지수 0.5% 강세 흐름. 그래도 어제 하락폭을 일부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탄탄하게 다져가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하고 가볼까 합니다. 두 종목인데요. 7월 29일 만나봤던 인화전공. 이 종목은 최고가 기준 상승률 55.8%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로 49,9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격대 무난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8월 19일 만나봤던 HD 현대미포도 역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1.6%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23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인화전공과 HD 현대미포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각각 좋을까요? 네, 그냥 조선이네요. 기승전 조선. 네, 그쪽으로 시장은 다 몰려가고 있는 분위기 같고요. 조선 쪽이 좋다 보니까 이제 기자재까지 들썩이는 이제 사이클의 변화, 기자재 사이클들.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쪽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가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주가도 약간 올라가겠죠? 예. 비싸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아이디어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또 막 쫓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화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엔진의 부품사로서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이고, 근데 또 주가 한 단계 레벨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물량 나오는, 좀 숙이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쪽에서 일단 뭐 보유 중이시라면 무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비중을 좀 줄이셔서 한 단계 레벨업은 또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 HND 미포는 이왕이면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어차피 합병해서 다른 쪽으로, 현대중공업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최상단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그나마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서, 일단 지금 쪽에서 수익권이시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바꾸시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합병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우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조정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조금 더 바꿔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 29일 만나봤던 인화전공 그리고 8월 19일에 HD 현대미포까지 충분하게 수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잘 간다고 해서 이 종목들 계속해서 더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수익 챙기시고 앞으로 특히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에너지 전환기의 최대 수혜, 과연 어떤 종목이 누리게 될까요? 자, 지금 종목명 나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주가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에너지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광밴드와 같은 종목들 지금 과연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요. 예. 네, 일단 뉴스와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모습들이고,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특히 지금 피팅 밸브 쪽도 여러 가지를 다 쓰일 수가 있는 과정들인데, 그 중에 핵심은 그러니까 LNG 관련된 쪽의 밸류체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LNG 터미널이 있어야 되겠죠. 터미널 네.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피팅 밸브도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LNG 운반선이 나올 텐데 운반선에도 들어가는 피팅 밸브는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축을 본다고 하게 되면 피팅 밸브는 지금 계속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래도 한 종목 오늘 보니까 뭐 하이루코리아,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조금 종목들이 더 강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주축은 성광밴드가 맞지 않나 싶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팅 밸브 관련한 종목들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수혜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주축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는 성광밴드를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LNG, 원전, 요즘 정말 핫한 두 가지 키워드죠. LNG 수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게 LNG 쪽에서 피팅 밸브만 그것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피팅 밸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3사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뭐 예. 태광 그리고 또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루코리아라는 쪽이고 약간 좀 작은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점유율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무시 못할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잠깐 수출 터미널도 말씀드렸는데 수출 터미널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수출 터미널 있으면 수입 터미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LNG를 액화해서 수입 터미널에서는 기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어떤 터미널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또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피팅 밸브의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NG선 부문에서 피팅 밸브 글로벌 1위라는 점유율을 과연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원전이었는데요. LNG로 지금 탄력을 받아가는 와중에 원전까지 함께 업고 가게 된다면 주가의 상방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전 쪽에서도 이번에 기자재 쪽으로 공급 참여를 이제 공식화했고, 근데 뭐 자세한 계약 내용이나 흐름들은 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또 원전 쪽의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는 인증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성광밴드 태광 정도고, 또 작게는 DK락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수주를 얼만큼 받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확정을 시키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항상 지금 여파기 좋아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한 20%대까지는 들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두 자릿수 이상도 제조업체가 괜찮은데 20%까지 나온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보니까 또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시설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R&D랑 시설 투자를 200억 정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캐파를 늘리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게다가 또 5월 달에는 200억 정도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대비를 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추세적인 흐름들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LNG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원전 쪽에서도 성과가 기대되는 지금 성광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가격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성광밴드 오늘 시장에서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가격을 조금 33,500원 정도로 보려고 그러는데 좀 올라갔네요. 예, 그러면 한 34,000원대 밑에 정도쯤 해서 아마 단기 추세는 크게 이탈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때 특히 지난번 6월 달에 나왔던 고가 대 부분에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좀 정체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거래 늘어나면 그래도 확실히 위쪽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그래도 20% 정도는 잡고 대응하셔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눌림 목적에서 나왔던 지지권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광밴드 오늘 장에서 34,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좀 3% 넘게 오르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34,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20%가량의 수익률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성광밴드도 5월에 2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기업들 자사주 줄 소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을 시동을 강력하게 걸고 있는데 이제 지주사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숨은 수혜주는 없을까?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숨은 수혜주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두 번째 종목의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정체되거나 재미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정부의 정책적 이제 9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사주 매입한 부분을 의무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 특히 지난번
한 6월 달때 강했었죠, 종목들이. 예. 가다가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을 쪽에서 성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체크해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나 또 변화들은 또 직접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도 하나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수혜적인 종목들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또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쪽도 있잖아요. 네, 그쪽도 같이 결부된 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못 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종목, 그러나 본업도 탄탄한 종목 중에 우리가 골라야겠죠.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본업 탄탄하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모토닉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저희 본업 모멘텀 먼저 점검해 보고요.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 수혜들 누릴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모토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관련주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매출의 한 60% 이상이 다 하이브리드 관련된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현대기아 OEM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이쪽은 잘 나가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전체 매출 60% 이상인데 그중에서 OPU라고 하는 쪽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자동 변속기역 오일 펌프 제어기. 그러니까 앞에 오니까 오일. 네. 오일 펌프 뭐 이렇게 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GDI라고 하는데 이쪽은 또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쪽의 연료 계통에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요거와 거의 세 가지 품목들이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쪽과 연관되면서 매출의 한 60%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코리아 FT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따라가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쪽에서 하이브리드 쪽들 계속 부각받게 되면은 아마 종목의 재발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에서도 코리아 FT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모토닉은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코리아 FT만 봤다면 이제는 모토닉도 주목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자사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네. 자사주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한때는 좀 많았지만 살짝 좀 줄긴 했는데요. 예. 그런 쪽에서 자사주 비중 높은 관심 기업 하게 되면 쭉 하고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상단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준인데 그 비중이 한 20%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각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PR 10배가 살짝 넘는 수준 정도까지 예. 보여지고 있고 PBR 0.7배 나쁘지 않죠. 거기다가 배당도 5.8%. 알게 모르게 어떤 주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쪽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몰라주는 게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뭐 좋은 종목은 정부 정책과 맞춰서 한번 움직이면 또 반응이 나오겠죠.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은 수혜주 오히려 지금이 담아보기 좋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10,000원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잘 밀리진 않네요. 예, 그런 쪽에서 한, 10,000원대, 1,200~300원대 정도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들어가는 전략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들은 한번 레벨업해서 1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수익률 한 25%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대가 다시 이탈하는 가격대 9,5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토닉 앞으로 본업인 하이브리드 쪽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방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12,000원 부근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